그러니까 제가 볼 때 뭐냐면 한국의 위기는 어디서 오냐 그러면 이게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도대체 정체가 뭔지를 모르니까 귀한 줄 몰라. 그리고 귀한 줄 모르니까 왜 지켜야 되는지도 몰라. 그런데 학교 가니까 이 거지 같은 나라는 애초에 생기지 말았어야 되는 나라라고 정교조 선생님이 가르쳐줘.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원래 생기지 말았어야 되는 나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황당한 게 뭐냐면 젊은이들한테 자기 나라를 저주하고 자기 역사를 저주하게 가르치면 그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PLI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가장 강력하게 얘기할 게 뭐냐면 민주공화국이 뭐냐 도대체. 자유민주공화국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종교개혁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초판이 1913년에 나왔는데 이 당시에 이 저자가 저 사진에 나오는 분이 저자죠. 근데 저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게 재밌어요. 옛날 어투야 말이. 그래가지고 200년 동안을 두고 루터 씨의 개교한 풍조가 이러니까 재밌지. 요새는 이런 말 안 쓰잖아요. 루터 씨가 개교한 풍조가 정치 제도를 개혁하게 이르러 영범미 법국이 프랑스예요. 영미는 알 거고. 그런데 각국의 정치상 대혁명이 여기서 생겨서 오늘날 구미 각국의 동등 자유를 누리는 모든 인간 행복이 거반 여기서 시작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 시대적 배경 상황 속에서 제발 좀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함부로 평가하는 원인이 어디 있어요? 지금 네 기준에서 얘기하면 네야 뭐 인터넷 팍팍 돌리고 검색하고 데이터베이스 뒤지고 하니까. 그런데 아니 저분은 지금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무슨 데이터가 있어. 근데 한국교회 핍박을 보면은 전기가 오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그렇게 제한된 상황에서 책을 썼는데 해안이 장난이 아닌 거죠. 막 꿰뚫어 보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그러니까 나는 무슨 얘기냐면 저 당시 상황에 네가 저런 얘기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저 때 참고 문헌이 몇 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승만의 뛰어남이 뭐냐면 종교 개혁으로 서구 문명이 어떻게 세팅되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한 상태로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렌스 반데어 포스트라는 분은 작가인데 그 영국의 유명한 지성인인데 그 왜 왕자님 있잖아. 찰스라고. 그분의 멘토도 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저분이 뭐라 그랬냐면 조직화된 종교는 정치를 기독교화하기보다는 기독교를 정치화한다 표현했거든. 기독교를 정치화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정치란 단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잖아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 나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보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를 정치화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이걸 잘 생각해봐. 이게 종교개혁의 그 스피릿이 제도화된다 그 뜻이에요. 끝내준다. 이게. 어떻게 영미가 주도하는 문명이 가장 탁월하고 인간에게 자유를 부여하고 가장 괜찮은 거를 만들어낼 수 있냐. 소위 민주주의라는 게 가능하게 했느냐. 그거를 설명해야 돼. 그게 뭐라고? 기독교를 정치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상에다가 종교개혁이 추구했던 사람들의 신앙을 기초로 제도화 시켜버렸더니 가장 복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종교개혁 정신의 핵심이 오직 말씀인데 이분들은 뭐냐면 말씀대로 신앙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죽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참 기독교인의 양심을 어떻게 보장할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양심의 자유가 보장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신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 바뀌면 도루묵대. 그러니까 뭐냐면 인심 좋은 왕이 나타날 땐 괜찮아요. 교회에서 나 이렇게 할래요. 그러면 냅둬요. 이게 된다고. 그런데 왕이 바뀌었어. 그랬더니 포악한 애가 나타나면 또 다 죽여. 이런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명예혁명 과정을 보세요. 무슨 제임스 1세가 나타나고 뭐 찰스 1세가 나타나고 그 1세 2세 외우다가 짜증나요. 근데 외울 필요 없어. 간단데스 이것도. 그러니까
왕이 누가 되든 뭘 세팅해버려요? 법에 기속되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왕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 권력자가 누가 되든 헌법적 통제를 받으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왕이 돼도 교회에서 말씀대로 신앙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이 자유를 성취할 때 종교의 자유를 성취하면서 시작돼. 근데 신기한 걸 발견했어 내가. 인류의 정치사를 봐봐. 법사를 봐봐. 인간이 자유를 얻을 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다른 자유가 시리즈로 나와요. 근데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를 뺐을 때 뭐부터 뺐냐면 종교의 자유부터 뺐어요.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뺏긴 나라는 지옥이 돼. 인간이 다른 자유가 완전히 말살되는 그런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필이 확 오죠. 그러니까 지구상의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나라들일수록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답답한 게 뭐냐면 종교개혁 이후에 자유를 확보한 나라들이 그 자유를 침해하는 거에 동의하는 게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혐오 표현을 규제한다에 동의하면서부터 표현의 자유를 뺏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유를 하나씩 박탈당해. 그러니까 어리석다. 그러니까 이게 음모론이 아니고 계략이다. 자유를 빼앗기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냐면 인간에게 본질적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를 제도화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다 보니까 우리는 선교해야 돼. 그러니까 선교하려면 입을 놀려야 되잖아요.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그 선교하려니까 여행의 자유가 보장돼. 교회를 세워야 돼. 법인 설립의 자유, 출판의 자유, 모였잖아 또 집회의 자유. 시리즈로 보장돼요. 그러니까 자유의 제도화. 결국 기본권으로서의 자유권이 헌법에 탑재되는 출발이 어디 있었냐? 종교개혁의 역사가 끝내준다. 그리고 민사상 부여되는 계약의 자유 안에서의 많은 자유들 이런 것도 다 여기서 시작된 거야. 그걸 몰라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귀한 줄 몰라요. 그러면 제가 오늘부터 얘기해 줄까? 그럼 교회에 올 때 이제 감사한 마음이 확 올라온다. 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 하나님은 은혜였구나.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졌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이승만이 뭘 얘기하냐면 저 보세요. 풍속과 인정이 일제히 변하여 새 것을 숭상하여야 하는데 새 것을 행하는 법은 교화로서 근본을 아니 삼고는 그 실상 대익을 얻기 어려운데 고어투죠. 요즘 이렇게 얘기하면 왕따 당하겠죠. 예수교는 본래 교회 속에 경장하는 주의를 포함한 거로 경장 저게 이제 유교 정치에서 수성 경장 이런 얘기 들어봤죠. 경장은 뭐냐면 개혁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 경장하는 주의를 포함한 거로 예수교 가는 곳마다 변혁하는 힘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예수교가 들어가면 변혁의 힘이 생긴다. 그러니까 예수교로 새로운 문명의 기초를 삼아야 한다. 이거는 뭐냐면 토크빌이 얘기했던 모럴을 꿰뚫고 보신 거야. 이분이. 이 시대에. 그러니까 요걸 보면 여러분이 저분이 토크빌인데 그런데 토크빌이 생긴 거 봐요. 시크하잖아 벌써. 그래가지고 저분이 귀족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혁명 때 친척들이 많이 죽었어. 그런데 저분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혁명 때문에 친척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래서 짜증나지만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받아들인다. 그런 또 스타일이에요. 또.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서 미국이 왜 잘 나가는지 연구하고 와라. 그래서 미국에 보냈어요. 그래서 신기한 게 저분이 미국에 9개월 정도밖에 안 있었어요. 근데 미국 민주주의를 설명하는 엄청난 베스트셀러자 스테디셀러를 출판한 게 그게 미국의 민주주의. 근데 저분이 뭐에 꽂혔냐면 혁명한다고 난리를 쳐놨는데 19세기에 프랑스 꼬라지를 보니까 법원도 개판, 법관이나 매매하고 법관직 매매하고 엉망진창이에요. 온갖 양아치들이 판치고 그리고 맨날 입만 열면 민주주의인데 민주가 안 돼. 지방자치 안 돼. 왜 이 꼴일까? 이게 스트레스를 받다가 미국에 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떤 시골 카운티 단위에 들어가서 지방자치를 봤더니 그 마을에 꼭 뭐가 있겠어요. 미국이니까. 교회가 있어. 그리고 교회가 중심이 되고 자치가 돌아가는 거예요. 지방자치가. 이게 뭔미?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법부에 가봤더니 배심 재판을 하는데 레벨이 틀려. 그러니까 배심원으로 착출된 사람들이 건성으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일처럼.
그러니까 동료 시민의 공정한 재판. 이걸 진짜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얘들은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파들어 갔다. 그랬더니 이분이 썼던 표현 중에 moral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단순히 도덕적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습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습속. 번역을 뭘로 할까? 문화로도 해보고 뭐 해봤는데 다 포함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습속이야. 이거를 일본식으로 얘기하면 민도야, 민도. 그러니까 습속이 다르더라. 그러니까 혁명기를 활용해서 돈 벌고 한탕 하려는 놈들, 이런 양아치가 없어. 이상하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했지. 미국은 완벽해? 누가 완벽하다 했어? 아니 단점도 있고 저 동네도 양아치 있지 왜 없어? 무슨 카운티 가면 꼭 있잖아. 우리 동네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마을이나 가면 그 나무 밑에 꼭 이렇게 꽃 꽂고 있는 애도 있고 다양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토크빌이 한 말 중에 자유는 도덕성 없이 세워질 수 없고 도덕성은 신앙 없이 세워질 수 없다. 저 말을 했거든. 내가 저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토크빌이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이승만의 깨달음이랑 딱 겹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승만 입장에서는 이제 독립을 하면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착각하는 게 자동으로 건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본이 미국한테 항복하면은 자동으로 대한민국이 생기지 않아요. 공화국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자동이 아닙니다. 세워야 돼. 그러면 공화국을 세우려고 할 때 뭐가 제일 필요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정부를 잘 구성하고 법을 잘 만드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토크빌이 얘기한 모럴이 형성돼야 돼. 질서의식, 준법정신 등등등한 모럴이 형성되지 않으면 뭘 잘 만들어놔도 엉망진창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소위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도 보수 운동한다는 분들한테도 이걸 얘기해요. 네 습속이 안 바뀌면 외쳐요. 소용없어. 시위하면서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어. 네 습속이 바뀌어야 돼. 네 습속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네가 개혁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걸 보세요. 여기서 정리한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그 참고 교재를 그 책을 하나 소개해주면 김용삼 기자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아주 좋은 책을 많이 썼어요. 여기 내가 밑줄 쳐서 이거 보여준 거는 이 책에서 인용한 건데 필라델피아에서 미국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세우겠다는 선포를 합니다. 독립하고 그때 채택된 내용인데 이게 재헌헌법의 정신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상해 임시정부에 꽂혀 있는데 백범일지를 읽어본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백범이 뭐라 그랬어요? 재밌는 게 나중에 여러분 잠 안 올 때 한번 읽어봐. 잠이 새록새록 와. 근데 백범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상하이에서 아니 이게 무슨 정부야 이런다고. 정부라고 했는데 10년 지나니까 오는 사람도 없네. 자기 혼자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뭔 정부야. 그리고 국제적인 승인도 받은 적이 없죠.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 그리고 국제법적으로도 이게 논란이 있고. 그래서 내가 논문 발표하려다가 참은 게 맞아 죽을까 봐. 근데 어떤 국제법 교수가 용감하게 썼어.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백범의 고백 중에 또 뭐가 있어요? 제일 황당한 거. 처음에 3.1운동 하기 전에 처음에 그 우리가 굴욕적으로 나라를 뺏겼을 때 아직 소위 지식인이라고 주장하는 선비들이 감이 안 온 거예요 지금. 그게 여실하게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맨날 우리 조공국이었잖아.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근대 국제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이게 합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지금. 그러니까 옛날처럼 명나라한테 조공 바쳤는데 청나라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이제 기분 나쁘지만 일본 애들한테 주면 되지 뭐 조공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그래서 해보니까 그게 그런 게 아니었어. 그래서 정신 차렸다. 10년 만에. 이해가 돼요? 그 수준이었다 이게 우리가. 그랬는데 지금 이승만 박사님이 뭐라 그럽니까? 필라델피아에서 선포할 때 미국식 공화제 정부를 수립한다. 저게 나이스한 겁니다. 미국식 공화제 정부를 수립한다. 그리고 인민의 교육 수준이 저급하고 이러면 또 부르르 떨어. 우리가 저급해. 저급해. 저급하고 그들의 자치 경험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서 정부 수립 후 10년간은 중앙집권적 통치를 시행한다. 이게 강하게 권위주의적으로 가겠다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상태가 안 좋은데
그래서 제가 그래요. 맨날 이승만이 독재자요 뭐 어쩌고 그러면 야 네가 중학교만 나와도 엘리트였던 저 시대에 걔들 데리고 한번 해봐라. 나라를 한번 세워봐라. 그러고 나서 나한테 얘기해봐. 그래서 제가 맨날 까부는 애들한테 아 교수님 우리 산업구조는 잘못됐고요. 아 그래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 되지.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울산 앞바다에다 오늘부터 조선소 세워봐. 막막하지. 네. 니네 아버지가 조선소에서 월급 받아온 거 가지고 어? 해외 어학연수도 가고 그러니까 좋지. 네. 네가 한번 세워봐.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가 막 승질내면서 박정희가 잘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한 거지. 근데 일할 직장이 없어. 공장이 없어.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공장이 없다고. 어디서 열심히 할 건데? 땅을 파 그냥? 그래서 어디까지 뚫리나? 아르헨티나까지 뚫어볼까? 뚫어서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탁월하게 본 게 뭐냐면 인민이 레벨이 높아지면 이게 이제 점진주의 이또가 했던 근데 이또가 했던 점진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거봐 이승만이 친일파잖아 또 이럴까봐 그게 아시아에서 근대화하면서 공화국을 세울 때 특징이 뭐냐 그러면 특히 이승만은 미국식 공화제에 꽂혀 있었는데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 이게 강했다는 거지. 왜냐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를 해야 되고 자치를 해야 돼.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되냐 이거야. 그래서 이승만이 뭘 강조해요? 개혁신앙이 깔려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교회에서 사람들이 변화돼서 도덕이 뭔지도 좀 인식을 하고 인식을 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자들 학대나 하고 그런 저급한 짓 하지 말고 제대로 법을 인식할 줄 알고 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인간다운 인간 모럴을 습득한 인간이 되지 않으면 어떤 정부를 세우건 어떤 법을 만들어도 이게 작동되지 않는다. 그걸 먼저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국의 출발은 교회가 먼저 세워줘야 되고 그 교회 안에서 모럴 습속을 개혁신앙에서 훈련돼서 종교개혁의 윤리가 탑재된 사람들이 나와줘야만 이 나라가 제대로 반석에 설 수 있다는 걸 이해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봅시다. 요게 이제 이승만과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책인데 분야별로 학자들이 모여서 책을 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지적하는 게 뭐냐면 저 당시에 허정이라는 분이 이 박사를 제외하고는 건국 초에 막중하고 단안한 국사를 강력하게 수행하지 못한다는 정치가와 국민의 공통된 의견이 재헌 작업의 방향 전환의 배경이었다.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정치 제도와 정치적 인격의 경쟁.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우리 헌법을 디자인하는 분들이 대통령제로 세팅하지 않았어요. 내각제로 처음에 아이디어를 냈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강력히 주장해서 대통령제로 전환하는데 그거를 이제 힘으로 강압적으로 했다 이러면서 독재자의 면모를 보였다 이렇게 분석하는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게 무슨 얘기냐면 정치 제도와 정치적 인격이 경쟁한다는 건 뭐냐면 한 사람 자체가 전체 제도와 경쟁하는 레벨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 인격 자체가 그 정도 파워였다는 뜻이에요. 저분이 나타나면 그러니까 항상 임시정부를 비롯해서 모든 인사들이 이승만과 대적했지만 자기들이 하는 모든 거에 탑 레벨에 그분을 추대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끼므로써 이게 레벨이 없다니까. 그 정도였다니까. 국내에 나타났을 때 저분이 나타나면 그냥 그 정치적 인격 하나로 헌법 전체의 제도와 맞먹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 중심제로 전환시키는 파워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게 독재정으로 빠질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항상 정치적 인격성이 강조되는 정치는 독재정으로 빠질 위험이 있다. 그건 맞는 얘기인데 나는 어떻게 보냐면 이게 어떤 의미에서 운이 좋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저 정도 걸출한 인물이 강력하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엉망진창인데 저 때 만약에 다 얘기해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면 전멸하는 거예요. 전멸. 어? 저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A4 들고 다녀도 버티는 거지.
저 때는 나라가 이제 막 생겼는데 A4 들고 다녔다가는 죽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분은 레벨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뭘 강조하냐면 어떤 시대와 어떤 인물을 평가할 때 반드시 그 시대의 역사성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면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끝으로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제도 중심으로 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게 뭐냐면 아직까지도 제가 처절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도 우리 정치의식의 수준이 어디냐 하면 제도 중심의 정치의식을 못 갖췄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또 이렇게 하면 또 벌떼같이 나타나서 저를 공격할까봐 겁이 나서 말을 못했는데 원래 나는 순교를 각오한 사람이기 때문에 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함, 그 다음에 법치를 붕괴시킨 탄핵의 과정 이런 거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해서 바로 잡아야죠. 그러나 박근혜라고 하는 한 정치인을 이승만처럼 그 정치적 인격을 신봉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지금 21세기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억울하게 탄핵당했고 법치가 파괴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정권을 찬탈당한 게 맞아요.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한 정치인을 이승만 시대처럼 정치적 인격성이 제도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방식은 21세기 한국이 갈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보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수주의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도적 정치 인식이 없어요. 그리고서 한 인물에 꽂혀서 언제까지 지금 우남 시대가 아니에요. 박정희 시대가 아닙니다. 우남이나 박정희 같은 분들은 워낙 탁월했었고 그 당시에 그런 분들이 강력하게 권위를 갖고 리드했기 때문에 살았어. 그게 맞는데 언제까지 그 짓을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제도적 정치의식에 정착되고 시스템이 돌아가고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집권당이 누가 되든 시스템이 돌면 안전해져요. 체계화되고 그걸 추구해야 될 시대예요. 근데 아직도 보니까 이 사람들 정체가 뭐야 이러고 봤더니 보수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뭘 지향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뭐만 해? 그냥 한 인물이야 그냥. 근데 이것도 우상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억울한 거 적법 절차에서 여러 가지 하자 있었던 거 이런 거 밝히고 비판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법치를 세워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의 정치의식이 이제 훨씬 선진화돼요. 그래서 그 선진화의 길에서 우리가 8주간 이 과정을 다 마치게 되면은 매우 훌륭한 상태로 업그레이드 된다. 그러니까 이 첫 강의의 앞부분에서 강조한 게 뭡니까? 바로 본질적으로 그렇죠. 이 위대한 종교개혁이 어떤 서구 문명을 구성해내느냐, 정치 문화와 이론과 제도를 구성해내느냐. 그러면서 소위 입헌주의라고 하는 컨스티튜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강력한 구조. 이제 뒷시간에는 그것이 어떻게 공화제를 구성해내느냐. 이것까지 설명을 할 건데 그 탁월한 거를 인식해서 한국에 들여오겠다라고 파악한 강력한 리더가 있었으니 이승만 박사다. 그래서 민도가 낮은 상태에서도 공화제를 추구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까지 끌고 올 수 있었던 기초를 제도적 기초를 닦았다. 이제 우리가 그걸 발판으로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근데 항상 중요한 게 뭐였어요? 그 위대한 종교개혁. 영국이 어떤 나라예요? 스코틀랜드의 언약도, 잉글랜드의 청교도. 그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미국이 갖고 있는 특별한 모럴, 위대한 종교개혁의 전통, 이걸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이 살 길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왜 교회에서 강의할 때 종교개혁을 강조합니까? 바로 이 위대한 신앙의 전통이 우리 삶에 배어서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어떤 영역에 투입돼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영역에 투입돼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만들어진 문화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기독교 문명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리더로 서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뀔 때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의 미래가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